금융재테크 머니몽 팀입니다. 금번 영상은 최근 8월 들어 글로벌 금융시장이 박스권 일부 조정 국면에 진입했습니다. 국내 코스피, 특히 국내 금융주 같은 경우도 7월 고점 대비 10% 이상 조정을 받고 있고 기타 배당주 같은 경우도 7, 8%의 조정 국면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에서 월 1%, 연 15%의 분배금을 지급하는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는 월배당 ETF, 특히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플러스 고배당주 위클리, 그리고 고정 커버드콜과 그리고 금융주로 구성된 코덱스 금융고배당 탑10 ETF의 8월 수익률 그리고 분배금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 이러한 금융주 그리고 고배당주가 향후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정말 수혜주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아닐지, 그리고 이렇게 받고 있는 분배금이 과연 어느 정도 금소세 건보료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아예 해당되지 않는지, 그래서 비과세 혜택이 큰지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배당 커버드콜 ETF 기초자산이 국내 고배당 금융주입니다. 특히 그 고배당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이 가입하고 계시는 게 그 하나자산에서 나오는 플러스 고배당주 위클리 커버드콜이 작년에 상장이 됐고요. 그 다음에 올해 3월에 역시 똑같은데 고정 커버드콜 형태로 또 하나가 이제 상장이 된 상태입니다. 연간 목표 분배율은 15%고요. 이번 달 월 분배율도 1.55%, 1.24%를 충족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초자산은 그 고배당주가 다 섞여 있지 골고루. 특히 그 금융주, 4대 금융지주를 포함해서 한 67%, 그 다음에 SK텔레콤과 같은 통신주, 또 기아, 현대와 같은 자동차주, 기타 에너지주로 골고루 구성돼서 만기가 일주일짜리 위클리 옵션을 활용해서 콜옵션 매도 비중을 평균 30%, 또 시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한 100%까지 활용하는 ATM 전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분배금은 매월 꾸준히 성장하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30일 분배금 지급 기준일인 월말 배당일로 총 보수는 0.3% 정도 수준입니다. 위클리 고정 커버드콜 같은 경우는 차이점이 뭡니까? 다 똑같은데 하나는 고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콜옵션 매도 비중을 통상 30% 이내, 한 28%로 고정시키고 있는 게 특색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죠? 기초자산 참여율, 그 배당주의 그 수익률의 약 72% 이상을 참여율로 쫓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특히 고정 커버드콜은 그 기초자산 참여율이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최근같이 상승장에서는 초과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옵션 매도를 통한 옵션 분배금은 아시다시피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가 있고요. 요거는 15일 분배금 지급 기준이 월중배당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ETF를 모두 보유하신다면 한 달에 두 번 월급 받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일반 그 배당주가 아닌 그 금융주로만 구성된 대표적인 탑10 또 타겟 커버드콜,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게 그 타이거의 은행 고배당 플러스 10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는 코덱스에서 나온 상품입니다. 타겟 전략을 쓰고 있죠. 그래서 15%의 목표 분배율을 맞춰놓고 있고 지난달 월 분배율도 1.28%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초자산은 뭡니까? 금융주로만 구성되어 있죠. 대표적인 10개 종목. 특히 은행, 4대 금융지주와 IBK, 기업은행의 비중이 높고요. 그 다음에 증권 같은 경우는 삼성화재, NH투자증권의 비중이 높습니다. 보험은 삼성화재, 또 DB손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위클리, ATM 콜옵션 매도 비중 30% 정도를 활용하고 있고 목표 분배율을 15%로 타겟 전략을 쓰다 보니까 나머지는 그 기초자산 상승에 참여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똑같이 콜옵션 매도로 나온 분배금은 비과세입니다. 이거는 월말 배당이고 총 보수는 0.39%죠. 수익률 한번 볼까요? 최근에 그 배당주나 금융주는 좋았었죠. 그래서 3개월 수익률이 플러스 위클리 같은 경우가 11.84%. 근데 고정이 더 상승장에서 초과 수익을 낸다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17.81%로 더 양호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주가 일반 배당주보다 더 수익률이 좋았죠. 20.06%. 실질적으로는 더 높았는데 8월 들어서 한 10% 정도 지금 빠진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향후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렇게 계속 금융주가 조정을 받으면 팔아야 될까요?
최근에 그 이슈에 따라서 향후 방향이 달라지겠죠. 가장 큰 게 그 주주가치 환원 확대, 요 그 세법 개정안, 그 조세특례 제한법이 이제 곧 개정이 될 예정인데 여기에 큰 이슈가 두 가지가 있죠. 예, 대주주 양도세 부분. 그래서 그 양도세 그 대주주 요건을 기존에 50억에서 10억으로 줄였는데 이걸 다시 50억으로 환원할 건지, 여기에 특히 최근에 은행주가 조금 흔들리는 게 그 교육세를 그동안 내던 거는 이제 두 배로, 일명 횡재세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금융권에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고요. 특히 배당소득 분리과세 지금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데 기존의 당초에는 배당 성향이 한 35% 정도 기업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은 40% 이상 기업이거나 아니면 25% 배당 성향 기업이면서 직전 3년 평균 기업 3년 평균 5% 이상의 배당을 준 기업으로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분리과세 세율도 2천만 원까지 14%, 3억까지는 20%였는데 그 3억 초과분이 당초 25%에서 현재 35%로 올라가 있죠. 이게 그냥 그대로 35%로 갈지 아니면 25%로 다시 개정이 될지, 여기에 지금 시장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또 미국의 9월에 기준금리 인하가 확실히 될지, 아니면 이번 주에 그 잭슨홀 미팅에서 연준 파월 의장이 과연 기준금리에 대한 힌트를 줄지 아니면 원칙대로 매파적 발언을 할지에 따라서 시장의 단기 변동성은 움직일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분배금 성장을 볼까요? 이 플러스 고배당주 같은 경우는 분배금 성장률이 놀랍죠. 5월 1일자로 좌당 63원이 73원으로 15%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두 달 뒤에 또 8월 1일자로 78원으로 또 성장을 보실 수가 있죠. 커버드콜 전략을 쓰는 위클리 같은 경우도 평균 138원에서 이번 달 155원, 고정 커버드콜 같은 경우도 123원에서 150원으로 계속 분배금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판 K슈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기초자산 상승률 같은 경우는 고정 커버드콜이 상승장에서는 초과 수익을 내는 걸 보실 수가 있지만 만약에 향후에 시장이 조정을 받고 횡보장, 박스권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오히려 고정 커버드콜보다는 일반형 ATM ETF가 더 수익률은 양호하거나 하락장 방어력이 뛰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ETF의 기초자산이 국내 배당주, 금융주죠. 근데 콜옵션 매도를 통한 옵션의 기초자산은 뭡니까? 코스피 200 지수. 서로 다르죠. 이렇게 그 기초자산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코스피 200 지수보다 그 ETF의 기초자산인 배당주나 금융주가 수익률이 더 좋아야 됩니다. 하지만 만약 지금까지는 괜찮았는데 향후에 만약에 금융주나 배당주가 코스피 200 지수보다도 수익률이 안 좋아할 경우에는 시장의 변동성은 더 커질 수 있고 이 커버드콜 ETF의 수익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한번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커버드콜 같은 경우는 통상 그 배당에서 한 5에서 6% 나오죠, 연간. 그리고 이 15%를 분배율을 맞추기 위해서 옵션 분배금으로 한 9에서 10%. 그러면 이 배당은 과세가 되고 옵션 분배금은 비과세가 된다. 그러니까 비과세가 되는 부분은 금소세나 건보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이 커버드 콜 ETF의 과세 체계에 대해서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버드 콜 ETF를 통해서 배당을 받았을 때, 그리고 콜옵션 매도를 통해서 옵션 분배금을 받았을 때, 팔았을 때, 매매 차익을 얻었을 때 각각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당 소득입니다. 커버드 콜 ETF, 기초자산이 국내 고배당주가 되는 경우도 있고 미국 배당 다우존스, 슈드나 디보로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똑같습니다. 15.4% 과세입니다. 미국 배당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한미 조세 협약에 따라서 15% 과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가 되기 때문에 모두 금소세, 연간 2천만 원 넘어가면 종합과세가 되죠. 또 건강보험료에 다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국내 고배당주 같은 경우도 그 배당 시즌이라고 해가지고 작년 3월 법인 결산 전에 이런 일이 발생했죠. 보통 우리 그 분배금, 목표 분배율을 맞추기 위해서 첫 번째는 배당 소득에서 맞추고 배당에서 부족한 부분은 콜옵션 매도를 통해서 옵션 프리미엄으로 맞춥니다. 근데 배당금이 높다 보니까 배당금으로만 10%, 15% 맞춘 경우가 많아요. 그럼 배당 소득세는 다 과세가 된다고 하기 때문에 과표 기준 가격이 작년 4월,
5월 같은 경우는 높아진 경우를 여러분들께서 일시적으로 보실 수 있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배당으로 받은 거를 나는 세금을 내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그 절세 상품을 활용하시면 되겠죠. 대표적인 게 연금 펀드, 개인형 IRP가 있겠죠. 그래서 배당 받은 거는 국내 같은 경우 배당은 다 과세 이연이 됩니다. 하지만 해외 ETF에서 배당을 받는 경우는 올해 2025년 1월 1일자로 바뀌었죠. 예, 한미조세협약 외납세액공제 개정으로 인해서 먼저 원천 징수가 되고 그 재투자되기 때문에 과세 이연 효과가 사라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개형 ISA 같은 경우는 손익통산이라는 게 있죠. 3년 의무가입 기간이 끝나고 손실난 종목과 이익난 종목의 통산 상계 처리 작업이 발생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내가 배당주를 갖고 있습니다. 뭐 네이버를 갖고 있고 카카오를 갖고 있고 삼성전자를 갖고 있어서 배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종목의 주식은 마이너스 200만 원이에요. 하지만 QQ 같은 나스닥 100 지수 ETF에 투자해가지고 한 300만 원의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 손실난 종목 같은 경우는 상계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상계 처리되게 되면 이익이 100만 원이 되겠죠. 근데 우리 IS 계좌는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죠. 세금이 지금 제로입니다. 하지만 내가 ETF로 갖고 있어서 배당을 분배금을 받았는데 만약에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이때는 손익통산에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종목형과 ETF의 큰 차이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ETF에서 마이너스 200만 원이 됐어도 그 다음에 나스닥 100에서 플러스 100만 원이 300이 됐으면 상계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300만 원에서 200만 원만 비과세되고 100만 원에 대해서는 9.9% 세금이 과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커버드콜 ETF 같은 경우는 그 분배금 중에서 콜옵션 매도를 통하는 옵션 프리미엄 비중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국내 기초자산이 국내 지수, 코스피 200 지수나 금융주, 배당주 같은 경우는 옵션 프리미엄을 통하게 되면 모두 비과세입니다. 이게 가장 큰 메리트죠. 하지만 해외 지수라든가 나스닥, S&P 500, 뭐 휴드, 그다음에 미국 30년 국채, 금 같은 경우, 종목형 같은 경우, 뭐 팔란티어라든가 엔비디아, 테슬라 이거를 섞게 되면 모두 과세된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커버드콜 ETF에서 가장 중요한 게 또 매매 차익이에요. 나중에 이 커버드콜 ETF 또 분배금만 받는 게 아니고 중간에 파실 수 있겠죠. 이때 중요한 거는 보유 기간에 대한 과세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이게 뭐죠? 내가 처음에 팔아서 매매 차익이 난 것과 해당 기간에 내가 처음에 이걸 매수했을 때 액면가 대비 과표 기준 가격과 팔았을 시점에 그 과표 기준 가격을 비교를 해서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거에 15.4% 과세가 되는데 이 과표 증가가 만약에 마이너스면 0이 되죠. 0 곱하기 15.4%면 제로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국 30년 국채나 S&P 500에 투자했지만 뭐 수익이 많이 나지 않거나 그런 박스권 장세에서 매도를 했을 경우 내가 샀을 때보다 과표 기준 가격이 크게 올라가지 않으면 과세가 되지 않고 오히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매매 차익은 비과세지만 최근처럼 코스피가 뭐 30% 이상 상승한 상황에서 나는 분배금보다는 바로 매매 차익을 얻기 위해서 팔았을 경우는 일시적으로 과표에 잡힐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는 이 보유기간 과세 적용이 커버드콜 ETF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매도하실 때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은 그래서 그 금융주 그리고 고배당주를 관련으로 하는 커버드콜 ETF 내용과 그리고 커버드콜 ETF의 배당, 분배금, 옵션 프리미엄 그리고 매매 차익에 대한 과세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영상 도움이 되셨습니까?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이러한 영상 계속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제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답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